안녕하십니까. 저 빠른성형외과의 승현입니다. 저는 44세, 올해 44세의 여자 환자입니다. 제 약간 좀 지인이기는 한데요. 이분이 HPV로 좀 비리어드를 드시고 한 8년째 드시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처음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초음파상에서는 약간 좀 크로닉 리버 디지즈 정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GB도 그다지 두꺼워져 있지는 않다. 그리고 스플레노메갈리도 그다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년도에 그때 약간 좀 GB월이 약간 두꺼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니어 프로브에서도 좀 두꺼워져 있는데, 당시에 환자는 별다른 소화불량이라든가 페인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인가를 생각을 해서 계속 증상을 물어봤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분입니다. 계속 항바이러스제는 계속 잘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CT를 그래서 바로 따라서 CT를 찍었습니다. 어차피 HPV 헤파타이티스 환자이기도 하고 GB도 볼겸하고 해서 특별히 시로시스라든가 이런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GB 요소부터 약간 두꺼워져 있고, 또 처음에는 종괴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CT 영상 판독에서는 그냥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그냥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마일드 이렇게만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레 페이지에서 그쪽이 좀 이상한가요?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제가 수술을 일단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있고, 약간 판독에서는 CT 판독에서는 따로 메스나 캔서 임프레션을 주지는 않았지만 왠지 좀 찝찝하고 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환자도 일단은 본인이 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좀 팔로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리스크 컨스트럭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잘 보이는데 찝찝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초음파상에서는 따로 폴립처럼 보이거나 메스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팔로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작년 한 여름쯤부터 가끔씩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CT를 한번 다시 권유를 했는데, 나이가 이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조금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40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임신을 계획 중이고 이래서 또 CT를 찍기도 조금 좀 되게 꺼리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팔로우하다가 이게 3월달에 다시 했는데, 역시나 GB월이 아직 문제가 있었고, 아직 스플린은 정상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리버 서피스도 그다지 노듈레리티가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 상태로 계속 환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지인이라고 하지만 오래 들기는 좀
저도 불안하고 해서 이제 종합병원을 좀 가봐라. 정 안 되면 요즘 잘 하지는 않지만 DC다 스캔이라도 해봐라. CT를 다시 찍어봐라. 그렇게 해갖고 일단 종합병원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좀 겁을 먹고 그쪽에서도 수술 강력하게 권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저한테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동우 원장님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요. 신동우 원장님이 수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코멘트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펀더스 쪽으로 월시커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놓고 보면은 그냥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신동훈 원장님이 이제 잘 봐주셨던 게 친절하게도 복강경에서 이렇게 리버가 좀 시로시스처럼 좀 보이더라. 그래서 약간 좀 웨스지 바이옵시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따로 초음파나 CT에서는 별로 시로시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도 아직 이제 40대고 초반이고 이게 160에 한 50kg 정도 되기 때문에 뱃살도 거의 없고 아주 마른 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병리과에서는 이렇게 줬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헤파타이티스인데 시로시스가 있으면 병리과에서는 이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분의 인플러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의 그레이드와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쪽 선생님은 웨지 바이옵시라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 더더군다나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지까지 보려면 이제 그 트라이크롬 스테인을 해서 파이브로시스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H 스테인만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3인지 4인지까지는 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플러메이션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만 언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원장님 사진 보내주신 거 보고 살짝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팔로우도 잘했고 약도 잘 드셨고 바이럴 컨트롤도 잘 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랩을 한번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로시스를 좀 의심을 한다면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환자가 처음 약을 복용하던 이 시점에서 30대 중반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좀 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경북대 병원에서도 따로 시로시스라고 듣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SGLT도 조절 잘 되고 알부민도 한 4 이상 나올 정도로 꽤 조절이 잘 되고 다른 중간에 내시경도 했었는데 베리스라든가 이런 초음파상에서도 역시 알부사이티스도 없었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많이 좀 진행을 했구나.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또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 너인베이시브로 테스트로서 이런 임상적인 지표로 파이브로시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P4 스코어를 보는데 이런 나이, STLT, 플레이틀릿 카운트 이러면 스코어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학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동으로 수치만 넣으면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이 수치가 보통 3.25를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어드밴스드 시로시스다. 1.45 미치면은 시로시스는 파이브로시스 거의 이상 스코어로 봐서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2016년도 자료로 다시 대입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도 별로 시로시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프리 스코어라고 이러한 또 수치들을 입력을 하면은 또 시로시스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보통 0.7 아니면 1.0 밑으로 나오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수치도 크게 시로시스라고 생각을 하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육안적으로 복강경으로 봤을 때 육안적으로 시로시스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된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시로시스라고 병변이라고 정의를 하려면은 결절상이 있으면서 파이브로 스캔을 한다든가 또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든가 이러한 소견들을 찾게 되고 여기서도 연수 강좌에서는 에프리 스코어 2.0 이상이거나 P4 3.0 이상의 경우를 이 환자는 여기에도 해당되는 소견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제가 진료해오고 있던 방식에서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시로시스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더 많은 시로시스 환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준 원장님이 또 이런 탄성도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의도 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너무 비싼 기계다 보니 이런 거는 좀 쉽게 하기가 어렵고 정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병원으로라도 아직 저는 쉐어웨이도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은 좀 할 수 있는 곳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동 원장님이 몇 개 제가 부탁드려서 저 복강경 사진을 더 받았는데 아까 그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아마 정상적인 정상 간에 있어서 복강경 사진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고요. 이 환자는 정상에 가깝지만 그래도 약간 좀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의 사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좀 더 옛날식으로 진료해서는 안 되겠고 좀 업투데이트된 검사들을 좀 더 보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예전에 원조여대 백수구 수행도 임상 초음파학에서 그때 그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그냥 그 초음파를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헤파타이티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엘라스토그램 해보고 복강경 해보니까 시로시스로 된 게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개인면서도 우리가 T는 뭐 파이브로스캔은 우리가 기계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엘라스토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엘라스토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고 서페이스 노즐을 볼 때는 항상 리니어 프로브로 서페이스 보는 습관 한번 들이시고 그 노즐 있는 거 해보면은 엘라스토 해보면은 실제 씹는 환자들이 생각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토그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D도 있고 포인트도 있는데 뭘 하더라도 해보시는 게 요새 새로 나온 기계들은 중급만 되면 전부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P4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탄성 초음파가 앞으로는 패티리바도 그렇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환자들에서 아마 앞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제 직원이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계속 같이 일했었던 분이라서 계속 거의 매일같이 마주치면서 증상 보고 찝찝하면은 중간에 그냥 공부 왔다고 하면 바로 초음파 한번 해보자 했었고 리니어로도 그리고 서피스를 봤었는데요. 전혀 의심을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초음파 사진만 보였다. 몇 킬로 들었어요. 우리만 모르겠다. 그 거치를 보이긴 하죠. 근데 타인카멜 콜순이스는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죠? 그 저럴 때도 선생님께서 한 번만 리니어 프로브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훨씬 더 스페이스 노래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런 초음파가 어려운 게 저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야 이거 폴스하다 하는데 어떤 때는 비형 간염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간 패티체 지방간이라고 약간 의심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환자니까 비형 간염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딴 데서 선생님 맨날 보면 뭐 좀 약간 이상한데 하면서 자꾸 그래 맞다 하더라고. 비형 관념 있는지 그냥 한자 있을 얘기를 안 하니까 좀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HPV 그 간염 비형 간염 환자가 오면 초음파를 보다가 CT를 이렇게 리커멘드 쌤도 방금 CT를 리커멘드 했는데 항상 궁금한 게 CT가 그러니까 그 헤파틱 메스를 찾아내는 목적 이외에 시로시스를 보는 면에서 초음파보다 CT가 더 우월한 점이 있는지. 아니 그거는 오히려 그 초음파가 더 우울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초음파를 보다가 이상하면 습관적으로 CT를 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혈소판이 8만 개 정도 되는 B형 간염 환자인데 CT에서는 아무 뭐 리파인딩이 없다 그러는데 심정적으로는 8만 개가 될 이유가 있을까? 뭐 다 랩도 다 괜찮고 한데 그런 게 있어서 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쉐어웹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거나 그런 것들이 쉐어웨어를 안 해도 CT가 메스 리즌을 산다는 어떤 건지 모르는데 우리가 서페이스 노듈리티나 파이 노듈리티 그런 거라든지 콜스니스를 보는 데는 CT가 초음파보다 덜 우월하지 않습니다. 초음파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디퓨즈 지구에도 보면. 스프로메가니가 없는데 프렌티지 8만 개면은 스프로메는 좀 컸습니다. 한 그러면은 13cm 정도 초음파상으로는 그런데 CT에는 스프로메가리도 이 정도만 노말리 있는 이준호 원장님 말씀처럼 저기 리버 파렌카이머 볼 때는 당연히 CT보다 소음파가 더 나은 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스플레메가리를 본다거나 아니면 저기 그 혈관 음력을 볼 때는 우리가 리버로는 초음파로는 크게 못 느꼈는데 그 베릭스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소로로도 베릭스를 보긴 하지만 초음파가 약간 좀 그런 게 저는 G 초음파를 쓰는데 그 다른 삼성이나 이런 초음파하고 비교해서는 약간 좀 삼성이나 이런 쪽은 좀 더 화장한다 그러나 약간 좀 곱게 보이는 파인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C는 약간 좀 거칠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또 초음파를 보면서는 조금 거칠기는 거칠다고 보이지만 아마 초음파 그 기기 차이일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리커시랑 다이나믹 렌즈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삼성에서는 이제 기기 회사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 보니까 프리커시를 좀 낮추고 다이나믹 렌즈를 확 늘려서 예쁘고 부드러운 화면을 많이 보여준 경향이 있고 G는 프리커시는 제대로 원래 5메가헤르츠 딱 해놓고 다이나믹 렌즈가 70 정도면 저는 다이나믹 렌즈를 이렇게 수시로 바꿔서 보는데 같은 환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프리커시가 얼마고 다이나믹 렌즈가 얼마인지 보니까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 제가 보는 4.5메가헤르츠의 다이나믹 렌즈 70에서는 이거는 약간 거친 화면이고 잘 보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저도 G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에 따라 좀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학회나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교수님이 아니 오래 보니까 야 이거 작년 누가 판독했어? 이게 열신다면서 작년 자기 판독하고 보기가 그때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뭐 수술 사진 한번 복강경 사진 한번 수술 사진 보시면은 이 정도의 서페이스 노듈리티나 이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초음파에서 이게 서페이스 노듈리티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은 콜스니스는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이게 노듈리티가 되게 심하면은 이 초음파에서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복강경에서 이 정도 보이는 거는 아마 이거를 초음파에서 서페이스 노듈리티 보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HPV가 인펙션 있는 환자에서는 서페이스 볼 때 쌤에게서 컴팩스를 프로볼 되게 이렇게 뎁스를 낮춰서 보시든지 아니면 리니어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벌티컬 스캔 해갖고 확인하시고 같이 근무하는 분이니까 수시로 예. 불러서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포셉으로 잡아가지고 당기니까 간이 아주 부드럽게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문을 안 보면은 간이 굉장히 소프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복강경 하다가 실패하고 오픈했는 케이스는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스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 안 하고 버티고다가 리버 시로시스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가가 복강경을 해보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간 자체가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다가 안 돼가 포기하고 오픈해가 수술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LG가 그렇게 되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비형 간염 보균자들은 특히 뭐 GB에 좀 뭐 사소한 이상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를 하면 생각보다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들보다. 그리고 또 좀 일찍 수술을 해버리는 게 수술하기도 수월고. 수술하셨을 때 지금 예. 이 집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위는 특별히 뭐 이렇게 그냥 집이 좀 접힌. 홀드 있는 집이. 예.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질문 아까 계속 저 GB를 왜 수술하라고 강력하게 리커멘드 하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초파성에서도 크로닉 근데 그게 보여서 리버가 안 좋거나 해도 두꺼워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이티스가 생기거나 뭐 그 정도로 디컴펜세이티드 시로시스 같으면 GB가 두꺼워지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이거는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전혀 시로시스라고 의심할 상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인플라메이션의 정도도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라서 인플라메이션이 리버의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GB가 같이 이데마가 생겼다 그런 것도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할 거는 이제 크로닉 콜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계속 좀 미루고 했었고요. 또 하나가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는 그 신동호 원장님도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 전통적인 복강경 할 때는 구멍을 3개 뚫어서 이제 제너를 걸어야 됐는데 요즘은 싱글 포트로 하니까 스파이널로 해도 충분하다. 그만큼 또 환자에게 부담도 적고 그래서 환자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구멍도 적게 뚫고 마취도 적게 하고 좀 더 퇴원도 빠르다. 약간 좀 패러다임이 약간 좀 저도 변하게 된 거죠. 환자한테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저도 패러다임 변해서 수술을 권했었고 이번 또 케이스를 겪으면서 내가 지금 좀 쉐어웨이브나 뭐 파이브로 스캐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발상의 생각의 전환이 좀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술하는 게 저 GB에 저 메스리치 보는 저 폴드 GB 되는 저게 찝찝해서라도 했을 것 같긴 한데 GB월 시크닝은 이렇게 초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피지올릭 시크닝 비슷하게 월 레이어드 시크닝이 보여갖고 요 사람 중 다음 했는 거 보시면은 요 보면은 레이어드 시크닝이 보이기 때문에 저거만 가지고 크로닉 콜레스테롤 진단하기는 살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환자분이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심통이 중요하긴 한데 저 사진을 보면은 이게 우리 피지올릭 때도 저렇게 레이어드 시크닝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것만으로 진단하기는 몇 년 동안 계속 저는 오히려 아기 그 CT하고 초파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는 그런 게 집중해서 아마 수술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내 개인 기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GB월이 티큐닝 돼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 않거든요. 팔로 가는 선생이 많은데 저 사람은 이제 아까 손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진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술을 권했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GB월 티큐닝 때문에 수술은 저는 잘 안 하긴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해버리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소화불량감이 또 없어야 되는데 수술했는데 왜 또 소화불량감이 있으면 또 보상이 되니까 그거는 그 심리 치료를 꼭 해야 돼요. GB에 있는 환자, 특히 GB 환자들은 제가 스페시멘 사진을 찍어가지고 꼭 보여줍니다. 당신 몸에 이렇게 몹쓸 게 붙어 있었다 하고.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거하고 안 보여주는 거하고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무슨 수술이든지 하면 디스펩시아가 한 2주, 3주 정도 배가 벙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자가 거기 꽂히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하면서 환자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진을 프린트해가 내주기 시작한 뒤로는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당신 설계가 이랬다. 설계 띄고 나서 소송 안 된다고 것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된다는 그게 의사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제 환자분들은 몇 년 만에 만나면 살쪘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죠. 여기도 아까 CT에서 보이던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 아까 동영상이 거기 보이더라고. 아까 동영상 있죠? 초음파 동영상에 보면 초음파는 동영상 있나요? 여기 CT에도 보면 CT 보면 여기 좀 전에 여기 문제는 저는 그 패솔로지가 저 부분을 잘라줬느냐 콜리스텍토미를 했을 때 아까 저 부분을 제 섹션을 해가지고 마이크로를 받느냐 나는 사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콜리스텍토미 했으니까 중간에 잘라가지고 스톤 없고 뭐 읍내에서면 그쪽 아까 우리가 시큰이 있는 부분을 마이크로로 잘라줬었느냐 패솔로지가 나는 그게 사실은 조금 그게 뭐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나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걸 단순히 그냥 폴딩으로만 접히는 거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듭니다. 너도 보면 보이거든. 동영상을 보면 TV에 약간 시멘트가 두꺼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진 말고 그 뒤로 계속 4년 동안 그걸 했었는데 4년 동안에는 더 이상 뭐 진행하거나 더 커져 눈에 띄게 두드러진 부위가 없었습니다. 일단 담당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칼륨 패티 체인지도 그냥 LC라 보면 되겠네요. 저거 보면 딱 칼륨 패티 체인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무색 이야기도 그렇지만 소노그래프들은 전반적으로 좀 다운 진단을 조금 더 낮게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당신 간경합니다 이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환자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안 좋습니다 뭐 초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지 데피니트하게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